신내림이죠. 네, 신내림을 받게 하겠다고 그분 같은 경우 산속으로 이제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알몸으로 한겨울에 저희가 볼 땐 다 망상이고 환청이고 환시거든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용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예, 오늘 특별히 지난번에 보내주신 그쵸? 예, 양 브로치를 한번 우리 조만간에 이런 거 해봤어요. 만들어서 팔지도 몰라요. 네. 양떼 굿즈를.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시크릿 토킹. 네. 네.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에 사람들이 또 착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예, 관심들도 많으시고 해서 조울증이라는 게 진짜 뭔지에 대해서 사연을 얘기하며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기복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2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요 근래에 하루에도 감정 롤러코스터를 몇 번씩 타요. 어느 날은 기분이 엄청 좋고 들떠서 친구가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면서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다가 갑자기 기분이 뚝 떨어져서 우울하고 꼭 살아가야만 할까 고민하다 갑자기 눈물도 나고 텐션도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 하루 안에서 기뻤다가 우울하기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저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성격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점점 힘들어할까봐 두렵네요. 그리고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조울증인지 우울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울증인 걸까요? 스트레스가 많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성격이 예민한 걸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하루에도 사소한 자극에 기분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다. 나 조울증 아니냐. 근데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조울증이라고 불리고 정식 명칭, 정식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장애 아니면 양극성 기분장애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울증을 이루는 건 두 가지죠. 우울사파와 조증사파로 나뉘는데 사실은 이 우울사파가 없이 조증사파만 한 번 있어도 진단은 조울증으로 진단이 붙게 되고요. 조증사파라는 건 뭐냐면 우울증의 반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과거에 이런 신경생리가 밝혀지기 전에는 지나치게 우울해서 우울의 바닥을 치면 그 후에 조증으로 뜬다라고 정신역동적으로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런 이론의 바탕을 둔 소설이나 영화도 꽤나 있었고요. 조만득 씨라는 단편 소설도 있었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영화로 만들었던 현빈 씨가 나왔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 조증사파에 해당되는 진단 기준들이 있어요. 증상들이. 일단은 기분이 고양되죠. 기분이 떠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증은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기분이 고양되고 자신감이 넘치다가 좀 지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머릿속 생각이 레이싱 소프트라고 해서 끊임없이 돌아가요. 생각이 너무 빨라서 내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이 생각이 너무 빨라 버리니까 말이 생각을 못 쫓아가니까 그 말이 점프를 해요. 예를 들면 A에서 B, C, D, E로 가야 되는데 A 얘기했다 갑자기 C로 갔다 E로 뛰어버려요.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어봤을 때 중간에 생략된 B, D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제 이게 조증에서 나오는 레이싱 소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말이 무지하게 많아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재밌는 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안 자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목표지향적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엉뚱하거나 말도 안 되는 목표예요. 예를 들면은 평생 다른 일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내가 사법고시를 보겠다 하고 막 법전을 사가지고 몇 날 며칠 잠 한숨도 안 자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해당이 되는 게 돈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을 하고요. 제 환자였던 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조카들을 불러 모아서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짜리 하는 차를 다 사줬어요. 조카들은 땡 잡았지만 그런 식으로 과소비가 일어나고 지나치게 성관계에 몰입해서 막 하루에 수차례 이상의 성관계를 끊임없이 계속하게 되고요. 이런 증상이 중요한 거는 조증사파가 되려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증상들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이 끊임없이 계속 하루 중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서 일주일 이상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울사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울증 때 설명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우울증의 기분 증상, 신체 증상, 인지 증상 이런 증상이 하루에 대부분 나타나면서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상이 일주일 이상 혹은 우울사파인 경우 2주 이상 지속되는 게 아니라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한다는 분들은 조울증이 아니라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인 거죠, 사실.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조증만 있으면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타입 1이 있고, 타입 2는 이제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경조증이라고 하는, 조증까지는 안 가고 약간의 이제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그 상태, 그 정도의 사파가 있을 때 이제 타입 2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입 1과 2의 결정적인 차이는 타입 2만 있는 분들이 미세한 우울증을 갖고 계실 때에는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되기도 쉬워요. 잠을 안 자도 되고, 에너지 레벨은 높고,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내 얘기를 자르고 싶은 거야 뭐야? 물기 잡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타입 2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살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타입 2가 나중에 치료를 안 하고 재발을 반복하다 보면 타입 1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타입 1이 되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조증이 아니라 조증은 진짜 무서운 상태로 되는 게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실제로 힘도 엄청 세져요. 그 여러분들이 딱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에서 몬스터라는 애가 있죠. 걔가 갖고 있는 23번째 네, 인격 중에서 하나가. 그 몬스터라는 애가 조증 상태의 환자분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뇌 기능 자체가 워낙 에너지 대사도 많고 굉장히 활발해지다 보니까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요. 힘도 엄청나게 세지고요. 공격적인 본능 자체를 억제를 못하니까, 제가 봤던 기억에 남는 환자는 택시를 12대 부시고 다녔던 환자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이제 무서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조울증에서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우울증은 이제 똑같은 사파의 그 근간을 둔 병인데, 우울증이 반복된다고 해서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냥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위험한 행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조울증은 뇌 기능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기분장애 카테고리에서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다고 봤는데, 요즘은 카테고리가 조울증이 독립된 질환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조현병이라는 거,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치료를 하지 않고 재발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점점 나빠집니다. 근데 이 조울증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조증인 상태에서의 자기 상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요. 내가 훨씬 자신감이 있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분 상태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고 싶거든요. 조울증의 약물 종류 중에 성기능을 약간 떨어뜨리게 하는 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도 안 먹고 싶어 하고 조증인 상태를 또 경험하고 싶어 해서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재형 타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혼재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믹스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우울증과 조증을 계속 같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도, 그러니까 생각이 막 튀어다니는 플라이드 오브 아이드라든지 토커티브해진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믹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이제 더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이다 아니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 유지가 되느냐, 대인관계가 유지가 되느냐, 즉 일상생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사실 사연 보내주신 분은 분명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으로 보긴 힘든 거고, 아마 성격적인 특성이 아닐까 싶긴 하고요. 사실 조증사파가 훨씬 더 파괴적이고, 나도 주변 사람들도 훨씬 더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지만, 진짜로 환자에게 더 위험하고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계속 깔려가는 약간의 우울감이거든요. 그걸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런 우울감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조증 때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파괴적인 행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조증이 다 낫고 나서도 그 조증사파 때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 모든 게 다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자분들이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좌절감도. 네, 또 하나는 우울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이분은 살기 위해서 조증의 증상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이 조증의 증상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기 전에 이 증상을 뺏어버리면 환자는 더 심한 우울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잡고 있는 요 나무 뿌리인데, 이거를 대신 잡을 수 있는 견고한 무언가를 주고 손을 옮기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더 이상 잡을 게 없는 상태에서 대체물 없이 그 조증 증상을 약을 써서 뺏어버린다? 그럼 이 환자는 조증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우울증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제 망상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피해 망상이나 뭐 과대 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과대 망상이 사실 좀 많이 생겨요. 내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다, 날아가는 비행기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조증 상태가 깨지게 되면은, 내가 치료가 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엄청난 좌절감을 겪는 거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둘 다 자살 시도나 자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조울증에서 사실 훨씬 더 자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조울증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유지를 하지 않으면 재발이 될 때마다 뇌 기능이 떨어지는 조현병과 비슷한 부류의 병으로 취급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계속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 중에 한 분은 신내림이죠. 네, 신내림을 받게 하겠다고, 네가 안 받으면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 주변에 신병 앓는다고 그러고. 네 딸이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딱 찍힌 거죠. 그분 같은 경우 산속으로 이제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알몸으로 한겨울에 계속 찬물을 찌끄리면서 잠을 안 재운 거예요. 근데 조증의 이제 원인 중에 수면 박탈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조증 증상 중에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다가 있는데, 원인 중에 하나는 오히려 수면을 이제 다 뺏어갔을 때, 못 자게 했을 때 조증의 사람이 된다, 이제 이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 있을 수 있는데, 날 새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붕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론인 거죠. 근데 그분이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신이 보였고 뭐가 들리고, 저희가 볼 땐 다 망상이고 환청이고 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신내림이라는 거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봐라, 이제 신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어떤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울증은 정신과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치료는 또 약물 치료가 잘 들어요. 잘 듣죠.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질환일 수 있거든요. 약만 잘 드시면은 또 잘 잡힐 수 있는 병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주변에 조울증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빨리 정신과에서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사실 증상이 궁금하시면은 포털 사이트에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혹은 서울대병원에서 그 병의 정보에 대해서 올려놓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건강정보버시기,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올려놓은 거, 딱 그런 것들만 보세요. 거기에 증상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 하나 유의하실 거는, 그런 걸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의대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왠지 읽어보면 다 내 병 같고 다 내가 해당되는 것 같은 그런 것만 주의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마인드 카페 또 어플 다운 받아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짧은 사연이나 다음에 다뤄졌으면 하는 것들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에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양떼들 고마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